자, 저 뒤 판문점 서는 때 만났던 두 사람입니다. 이제 저런 사진 올라올 때마다 두 사람 좀 가려라, 모자이크 좀 해라, 뭐 보기 싫다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큰 사진으로 갖다 박을 겁니다. 제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 다 죄인이죠. 저 사진 모자이크라는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이 꼴이 되는데 책임이 없냐? 저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브리핑을 속죄의 의미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진을 보면서요, 와신 상담을 좀 해라. 와신 상담이 뭡니까? 5월간에 이렇게 과거 중국의 이 춘추 전국시대에 나라를 뺏긴 구청과 부차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장작 더미에 누워서 썰개를 씹었다. 썰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잘못되는 나라를 구하려면 와신 상담 이상과는 한마디로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TV를 틀면 나오는 이 정권에 대한 역겨운 찬양, 앞으로 18일, 20일까지 얼마나 해대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부꾼들,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저주라도 하는 게 국민의 지금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역겨워도 지켜보는 것도 지금 해야 될 도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요, 세상에 내 입맛대로 살고 싶고 입맛대로 보고 싶으면 잘하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참고 견디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데 옆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아이고, 한날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것도요, 직업으로서는 그냥 최악의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의해서 보고 견디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빨을 바득바득 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제 청와대가 또 뻔뻔했습니다. 갑자기 하는 거를 보면요, 정말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 북한에 가자라고 하려 하면 오래 전부터 정용이가 적어도 특사로 갔다 왔을 때부터 북한에 이렇게 가는 부분에 날짜가 잡혔으니까 청와대가 북한에 가는 부분에 이렇게 하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날짜 잡히는 거와 북한 가는 거는 관계없으니 아주 이전부터 3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판문점에서 합의를 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초청 대상 9명 중에서, 즉 국회의장단, 그리고 외통위원장, 국회, 그리고 주요 5개 정당 대표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6명이 노라고 딱지를 놨습니다. 그 중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단도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배경이 뭔가? 임종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희상 의장, 이주영 주성용 국회의장, 그리고 강석호 외통위장, 그리고 이해찬, 김병준,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등 9명을 방북단으로 초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종석은 그간 남북 교류 협력이 정부 중심이었는데 과거부터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교류 협력이 안정적으로 될 거다면서 이번 평양 회담에 정중히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거라 했습니다. 자, 당연히 보수야당 한국과 바른미래당은 불응하겠다 했고, 국회의 한 축인 문희상 의장과 부의장 둘도
근본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겠다라는 사람은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즉 민주당의 이 치어리더 두 정당만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문희상은 얼마 전까지 촛불혁명 이야기하고 정권에 그래도 구미를 좀 맞추는 사람인데 왜 임종석이 기자에게는 1시간 뒤에 안 가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가? 야권에서는 야당을 압박하려고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다 자충수를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임종석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9명을 같이 가기 바란다면서 관련 내용을 이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무수석이 오늘 내일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동행을 수락하면 임종석이 저든 정의용이든 일일이 이렇게 준비 과정을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판문점 선언 비준을 던져놓고 국회를 싸움질을 시키다가 청와대가 갑자기 조율도 없이 이런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희상이 부의장 둘을 불러서 회동을 한 다음에 제안을 거절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희상은 그래도 정부 편에서 그래도 가볼라요? 한번 갈라요? 이렇게 설득도 하지 않고 두 분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고 빨리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문희상은 청와대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 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 회담 일정으로 동행했다는 설명이었다라고 하면서 근본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에 전념하겠다라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문 의장은 취임 이후에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통일특보로 국회에 파견받는 등 국회가 주도하는 남북국회 회담에 열의를 보였는데,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가는 정상회담에 수행원처럼 따라가서 마치 둘러리 서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따로 가겠다라는 말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제안해버린 데 대해 문희상은 입법부 수장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희상이 직간접적으로 국회 차원의 남북 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청와대가 결과적으로 이를 무시했다, 무례하다 했고, 한국당과 미래당은 당연히 이렇게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갔다 온 뒤에 국회 비준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국회 비준 자체도 일단은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문재인이 북한 가기 전에 처리하는 입장에서 문재인이 갔다 온 다음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지 보고 그때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국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 손학규가 이렇게 내세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이렇게 하고 후, 그러니까 비준을 하자라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결의안 하나 채택을 했고 나중엔 아예 비준 안 한다 할까봐 그것도 거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재인이 갔다 올 때까지는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도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이러니까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거니까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희상이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대중의 척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희상이 화가 난 거는 북한하고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청와대가 말도 없다가 9명 딱 정해서 우리 따라가자. 그러면 뭐 너네들 북한에 하고 국회하고 회담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국회의장은 별도의 입법행정사법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를 행사하고 싶은데 대통령의 똘마니 비서실장이 자신을 지목해서 너 따라갈래? 따라간다 하면 우리가 편의 제공할게. 가자. 이렇게 해버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세요? 어디서 저게 까구나. 임종석이 2000년 첫 국회를 30대만 중반에 들어갔을 때 문희상은 그때 국정원 기조실장을 하고 의원을 이미 한 사람입니다. 그럼 문희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기가 차겠지요. 왜 기가 차냐? 그야말로 까마득한 후배라는 친구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가자고 미리 물밑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합시다 해도 자기가 그러면 표현하지 않게 뭐 이러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하지 말고 별도로 국회가 할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대놓고 해버리니까 자기도 바로 대놓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정권의 임종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일방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보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 문제도 더 하지 말자. 기분 나쁘다고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국회의장이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자, 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찬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은 방식을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찾아와서 대통령의 뜻인데 이렇게 한번 안 해주겠냐고 조용히 보도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입장이 정해지면 갈 건지 말 건지를 그때쯤에나 언론에다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을 해버렸다는 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야 너네들 가 기회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청와대의 수준이자 한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국회 비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건 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이 정리한 내용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회 비준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분석이라는 부분에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위헌성 및 상권 분립 위배가 있다. 자,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일부 비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기는 하나 법적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 자, 그래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로가 뭘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하죠. 연말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 그런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그냥 목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적 정의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것은 뭐 스포츠 게임 교류나 사회단체까지 아주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반해 또 군축에 관해서도 이 DMZ의 서해 NLL에 아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것을 북한 측의 행동을 실행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실행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이 없는 속에서 그 문안을 그대로 국회가 비준을 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그 문안의 내용은 95%가 북한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데 나중에 한국 국회가 동의를 해줬다라는 법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후에는 문 정권이 그러한 모호한 추상성 속에서 뭐든지 국회 비준을 핑계를 대고 쭉 밀어버리면 그럼 왜 그러고 하냐? 구체적으로 말이 없지 않냐 하면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평화롭게 가기로 한 내용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우기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일단 비준을 했고 우리가 비용 추계를 했는데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밀어버리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정권이 그걸 갖다가 비준을 그대로 동의해다 할 게 아니라 비준을 가지고 국회에 한마디로 입법 기능에 넣어서 던져서 그것이 국회에 맞는 수준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비준해 달라. 그래서 법적 성격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문 정권은 국회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이것이 입법으로서의 요건을 갖춘다 해서 다시 적어주면 그걸 들고 북한에 갖고 가서 김정은이한테 국회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합의항을 세부적으로 다듬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동의를 해서 다듬어 온 걸 한국이 통과시켜야지. 저것 둘이서 국회 허락도 받지 않고 앉아서 사인한 부분을 가지고 국회가 일방적으로는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비핵화의 협상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기피 피난처를 제공했다. 북한이 4.27 판문점 회담과 6.12 미북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지금 6, 7, 8, 9 4개월째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에 대해 의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올해 들어 핵탄두를 5개에서 8개 새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남북 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요원하므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핵 리스트 신고, 비핵화 로드맵 제시, 핵탄두의 60% 반출, 이거는 뭐 한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고 비핵화 압박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스스로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 무책임, 무능한 정권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문 정권은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만 올인하는 현 정권의 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 비핵화는 관심도 없다는 거죠. 지금 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압박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 정권이 대북 유화책, 친북 정책에 대한 백지 위임장을 국회가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거고요. 향후 진행할 남북 경협 사업을 야당을 무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대규모 대북 지원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하는 등 대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저부터도 그냥 안 두지요. 왜? 지금 이자들이요. 대북 투자 설명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요. 정부가 만드는 지금 조 단위가 넘는 예산에 더해서 곳곳에 정부 부처의 예산이나 또 정부에 약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또 정부가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대북 투자에 나서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동의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판문점 선언상의 연내 종전선언 약속,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도 연내죠. 여기에 합법성을 부여해서 종국적으로는 현 휴전협정체제에 한마디로 부실화를 유도함으로써 북한이 정치적으로 대남 전략 차원에서 무효화를 선언한 바 있는 정전협정체제에 대해 우리 국회도 나서서 무효화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전략에 국회가 맞장구를 치는 웃음꼴이 생긴다.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판문점 선언 불이행 시에 한국당도 보수 야당으로서의 무능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막대한 후유증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일단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 책임 규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 죽으면 될 건데 너네들도 동의해 주지 않았냐, 같이 죽자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양비론이 되겠죠. 대북 사기 쇼의 실패에 대해서요. 네 번째로 남북한 정치선언에 대해 비준 등의 사례가 전무하다.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에 신뢰가 있다라는 국민적 정서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북한의 남북 합의사항 불이행 및 파기 사례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수없이 있었는데 지금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는가에 대해 안 믿는 국민들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 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총 240건의 합의가 있었는데 국회 동의를 받은 것은 13건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합의 문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 91년, 또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남북 불가침선언 91년은 물론 미북 간의 합의서인 94년의 제네바 합의서, 또 그리고 육자회담,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회 동의를 받은 것은 대부분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서 판문점 선언상 연내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근간이 되는 현 정정협정체제를 무시하고 주한미군 철수 논쟁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되고, 즉 비준을 해주지 않아서 이런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해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경협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이 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기본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준 동의는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회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는 단계, 즉 신고, 핵리스트 제출, 검증, 폐기의 단계에 가서 검토하는 것이 비준 동의의 실효성에 맞다. 이분이 정리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한국당이 또 만약에 이걸 북한에 갔다 와서 문재인이 시도한다면 국회를 점거하든지 불을 싸질러서라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한마디로 이걸 동의해 주었을 때는 대한민국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 문재인은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깜빵 가거나 북한의 돈중 문제에 대한 책임을,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고 이걸 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 국회 동의만 받으면 이제는 판문점 선언에 애매하게 표시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북한을 위해서 한국군을 해체하고 북한에 대해서 무더기로 퍼줘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과 국경을 활짝 열어 제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온갖 종북 친북들이 음모를 짜도 이것은 전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보수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대표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동의를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려고 지금 야당을 덤터기 씌우는 겁니다. 이거는 검토 논의 문제가 아니라 손학규가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나서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를 대표해서 쫓아내버려야 되고요. 하태경 같은 사람 입장 똑바로 해야 될 거예요. 당신 옛날에 이 주사파 운동했잖아요. 그러다가 전향했잖아요. 그래서 보수당에서 한마디로 막대기만 꼽으면 되는 부산 해운대에서 2번 당선됐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지요. 요즘 뒤로 좀 발을 뺐는데 말이 좀 아리까리한 게 있어서 이래요. 이거 말 똑바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승민은요.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든지 탈당하지 않고 아직도 그 당에 당적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 똑바로 하길 바라요. 이준석 거기서 최고위원 하고 있잖아요. 말 똑바로 하기 바라요. 다 말 똑바로 안 하면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아예 못하게 해버려야 돼요. 이 비준에 대해서 입장 정확하게 안 밝히면요. 저부터 절대로 용납 안 하고 당신들이 정치판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순간까지 제가 공격을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애매하게 썩 이상한 말 했다가 애매하게 빼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